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목요일 5시 30분 이 머니투데이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장외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며 어떻게 수익화가 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장외 주식 열기는 식지 않고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같이 달려야겠죠.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투자 파트너, 성공 부자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 한 주간의 장외 주식 뜨거웠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기억하기로 루닛이 7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자, 이제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와, 이 코스닥 간다라는 이슈 때문일까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코스닥 간다는 이슈도 있지만 720억의 프리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이 720억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버가 100억을 출자했습니다. 100억을 출자했고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케어 캐피탈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특히 지속적으로 누닛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무려 720억이라는 돈을 프리 IPO 전에 투자를 했고 이 상기 주식들은 또 1년간 스스로 보호를 걸었습니다. 그 뜻은 누닛의 미래성, 성장성에 상당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카카오 벤처스, 소프트뱅크 모두 다 이번 출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뜻은 기존에 투자한 VC들 또한 이 누닛의 미래성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상장을 하게 되겠네요. 과연 어떤 흐름이 또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또 늘 시세를 봤던 기업인지라 응원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뭐 굉장히 많지만 미국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맞습니다. 장외 그렇죠. 주식? 미국 장외 주식에 대한 거래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OTC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장외 주식 시장인데 이제는 국내 장외 주식 사랑을 넘어서 미국의 장외 주식까지 하나금융투자가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외 주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장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특히 MZ 세대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증권사에 요청을 하고 증권사는 현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호해서 신설팀을 만들죠. 이 바로 하나금융투자는 발빠르게 미국 장외 주식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오픈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으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서 거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 같은 이슈이기도 했네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빗썸 코리아. 요즘 뭐 말이 많아요. 뭐 그렇죠. 어디가 뭐 지분을 가지게 됐다 뭐 등등등 요동쳤는데 파죽지세군요. 네, 상장돼 있는 비덴트와 합병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상장돼 있는 주식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빗썸이 사업자 성장을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해소되면서 현재 두나무가 거의 18조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시총. 빗썸은 현재까지 60만 원 오늘 고지를 찍었습니다. 6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불과 한 달 전에 30만 원짜리 주식이 야금야금 올라온 게 껑충 뛰어서 100% 넘게 상승해서 6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2조 원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나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기조가 널리 전파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많이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빗썸 코리아의 이 파죽지세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부분도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집중해 볼게요.
자, 저희가 뭐 증권사에서도 장외주식 관련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려서 알고 계실 건데 60개나 넘게 발행했다고요? 우리가 삼성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현재 장외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 연계한 상태에서 현재 비상장 주식의 리포트를 60개가 넘게 분석해서 개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뜻은 장외주식 시장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 그 다음에 또 한 축의 투자처를 이룬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 또한 많아지고 있는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세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소장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 ENG죠. 현대 엔진이 변동 없이 10일 만에 맞췄고요. 네. LG CNS 대형주죠. 7만 5천 원 맞췄고요. 변동 누닛이 앞서 말한 대로 720억의 프리 IPO를 성공하면서 10만 원 고지를 찍었습니다. 누닛의 앞으로의 코스닥 입성, 기본적으로 심사를 청구하겠죠. 청구 이후에 심사 승인 나겠죠. 그리고 청약을 마치겠죠. 그리고 상장의 절차까지 어떻게 보면 상승의 구간들을 그대로 남겨준 상태에서 미국의 FTA 승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 IP의 대성공, 이 두 가지의 호재만 갖고도 10만 원 사이를 안착했기 때문에 아마 누닛이 공모가가 정해지거나 또는 앞서 말한 대로 심사가 통과되면 제2차 상승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나무 정말 힘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투자가 두나무와 빗썸입니다.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두나무가 53만 원 또 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상자산이 현재 7,200, 7,100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바로 가상자산의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소의 대표적인 투자가 바로 업비트입니다.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두나무와 빗썸 또한 2등을 달리고 있던 빗썸 주식이 현재 50만 원을 넘어서 60만 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 수가 두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53만 원에 안착돼 있지만 얼마 전에 BTS 하이브죠. 하이브가 주식을 수합할 때 한 주당 가격이 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53만 원 상당히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가 주식을 수합할 때 한 주당 59만 원을 수합했기 때문에 두나무는 현재 53만 원은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역시 매각 소식에 의해서 주춤거리고 있죠. 13,500원까지 밀렸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톤브리지 캐피탈에 어떻게 보면 매각 절차를 의뢰를 했고 거의 90% 가까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디프렌드는 반대 매매 청구가뿐만 아니라 매수해간 주체의 형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해간 곳에서 이 회사를 직상장으로 바로 상장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주식은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바디프렌드가 올 한 해 영업이익만 1,000억가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인수 주체가 상장을 재천명한다면 주식은 바로 2만 원대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이 나쁘게 크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큐라티스 변동없이 17,500원을 마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연말이 되면 VC들, 기관들이 주식을 매각을 좀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실현된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장외 주식 시장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일부 큐라티스의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 물량만 해소된다면 큐라티스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은 변동 없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정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에서요. 역시 한 주에 거의 50% 가까이 폭등해서 15만 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보험, MZ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숫자 방송할 때부터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거의 일주일 사이에 15만 원까지 올라왔다. 이게 비바 리퍼블리카의 힘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주도하고 있는 20대와 30대는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속적으로 관심 주식으로 편입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들을 야놀자 변동 없었고요. 야나두도 변동 없었습니다. 야나두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0만 원짜리 액분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액면가가 5천 원짜리에 멈추고 있고 현재 미발행 상태입니다. 연초 2022년도에는 액면 분할 및 또는 기본적으로 주권, 통일 주권을 발행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상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야나두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코프렌트 역시 상장이 더디가면서 22,300원 밀려서 78,000원까지 왔습니다. 넷마블레오 18,500원, K뱅크 변동 없는 한 주를 마쳤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비바 리퍼블리카의 약진 그리고 루닛, 두나무 등에 있어서 굉장한 플레이가 보여졌던 한 주간의 시세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빗썸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모였는데 역시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죠. 빗썸의 상승세. 이번 한 주간은 빗썸의 장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썸이 3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60만 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빗썸이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허가를 득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빗썸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최대주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것 일소에 해소하면서 60만 원까지 달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빗썸 자체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2의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앞서 말한 대로 비덴트와 합병 소식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빗썸의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일반인들에게 매수세가 보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빗썸에 대한 신중함을 요하는 것은 현재 최대 주주의 재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것들이 만약에 해소된다면 빗썸 주식은 가볍게 10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안개가 하나씩 겹치면서 빗썸은 상승폭을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 60에서 70, 70에서 80. 빗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강한 기업이다. 빗썸이 단순하게 빗썸으로 끝나지 않고 합병과 합병을 연동해서 이루어진다면 빗썸은 또 다른 모습으로서 시장의 주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여타 장유식 관련주들은 변동 없는 한 주를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형, 중소형주는 변동이 없었지만 빗썸 관련해서는 굉장한 시세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기업에 있어서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와, 세 자릿수가 오는 날 진짜 있을지. 그렇죠. 또 저희가 또 그 날은 소개를 그렇죠. 소개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외 주식 시황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러 돌아올게요. 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주식에 있어서, 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찾아서 해결 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자, 장외 주식하면 여러분 KOTC 시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K가 붙으니까 왠지 코리아 운영 주체가 그렇죠. 국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모든 하거든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운영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닙니다. 증권 이 연합회, 우리가 네. 증권사들 연합회에서 만든 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단법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국가로부터 장외식 거래를 득해서 허가를 득해서 현재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하게 장외시가를 원활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OTC 시장의 장외주식 종목수가 이제 144개 정도 됩니다. 이 종목수가 한 1000개 정도만 늘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KOTC에서 거래해야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억 미만 또는 기본적으로 10억 미만 같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래 또한 너무나 안전하게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서 마치 거래소 코스닥처럼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OTC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있고 KOTC가 더 많은 종목들을 장애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을 상장시켜서 KOTC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장애주식을 대표하는 거래 사이트가 되길 바란다.
이 말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바라보는 희망들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KOTC 운영 주체 궁금하신 분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질문 보니까 장외 주식을 호황으로 이끈 증권사재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막 이런 걸까요, 시장님? 가장 요즘 많은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왜 대체 일반 증권사에서 어떻게 장외주식 거래를 합니까? 그들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봤을 때 크게 우리가 봤을 때 한 6개 회사로 나눠보겠습니다. 증권사를요. 앞서 말한 하나금융투자는 해외 장외주식 거래까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KB증권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업 솔루션 팀을 신설해서 비상장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KB증권도 조만간에 앞서 말한 증권브로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같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지금 가장 선두죠. 삼성증권은 증권브로커 비상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했고 앞서 말한 대로 상당히 많은 기업 분석부를 이미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개인들에게 눈에 익는 증권사가 바로 삼성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금융투자는 비상장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DB금융투자 또한 장외주식 거래를 PB팀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사는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장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직접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한 삼성증권이라든가 또는 DB금융투자도 직접 장외주식을 PB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HN투자증권이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전체 다 장외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저기서 이제 장외 주식 시장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때 여러분이 선두로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열어보죠. 장외 주식으로 구입한 주식이 상장이 되면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일단 이체가 되잖아요, 소장님.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체가 필요하냐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 그 계좌에 그대로 두시면 자동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앞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장외 주식에 구입한 한 주가 상장되면 그대로 한 주가 됩니까? 두 주가 됩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장외 주식은 기업도 발행한 주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증권을 거래하고 있다면 또는 어떻게 미래셋 투자증권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상장된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그러면 주관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는 원래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확겜이신가 봅니다. 근데 장외 주식도 해외 거래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다면 아까 전에 하나금투에서 그렇죠. 사실입니다. 얘기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장외 주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실은 이 장외 주식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기업을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장외 주식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30대들이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사다리가 끊기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공모주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공모주 시장에서 공모주 주식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장외 주식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장외 주식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 요즘 들어서 서학개미들을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뒤를 따르고 있다. 이미 서학개미들은 먼저 치고 들어가는데 증권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요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개인들이 먼저 미국의 장외 시장을 공략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했던 질문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 밖에 내가 궁금한 거 아직 안 나왔다 하시면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자, 이제는 조금만 더 이 기업들에 대한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방송 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OTC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플랫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언급을 드렸었는데 소장님 사실 KOTC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 건 또 아닌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지금 144개가 있습니다. 예. 144개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프로도 비상장이 5천 개를 거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와. 38 커뮤니케이션이 한 3,500개 네. 정도 거래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거래에서 비상장이 560개를 거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KOTC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144개는 상당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KOTC 시장이 얼마큼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면 그동안 KOTC가 등장하기 전에는 코넥스가 그 시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넥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얼마 전에 코넥스에 있는 툴젠이 상장이 되면서 대여주가 없는 코넥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 정도로 KOTC 시장의 성장속도를 보시면 이 그래프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네. 2017년도에 10억 9천에 출발을 했습니다. 10억 9천입니다. 10억 9천이 현재 2021년 상반기 얼마입니까? 64억 4년 만이네요. 예, 일평균 하루 거래된 금액이죠. 예. 4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 뜻은 바로 늘 내 주장을 합니다. MZ 세대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것은 20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 주식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20대와 30대, 40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동안에 상장되어 있던 대여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상장되고 난 이후에 공모 주가를 거의 우리가 따상도 경험을 해봤고 일상적으로 따상이란 말은 섣불리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일상적으로 요즘 뭐 통상적으로 공모주를 사면 따상 이러지 않습니까? 따상이 될까가 예. 무조건 따상. 질문이죠. 쉽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따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대로 그동안은 쉽게 쓰지 않는 단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용어처럼 나올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따상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따상들을 지켜본 20대, 30대, 40대가 조금 더 공모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벗어나서 KOTC 시장에 있는 걸 선점을 해야겠다. 또는 사설 사이트 시장을 선점을 해야겠다. 현재 앞서 말한 대로 144개의 KOTC 종목 안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화면에도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두올물산이라든가 SK에코프렌트, 세메스, 포스코 건설, LS전선, 넷마블레오, 롯데 글로벌 로직스, LT 삼보, 동아일렉트로나이트, 삼성메디슨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KOTC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장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 변방의 주식이 아니냐 전혀 모르는 아니요. 정말 대기업들의 주식들이 장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것 중에서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한 저는 기업들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SK에코프렌트입니다. SK에코프렌트가 현재 우리가 전체 비중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주가죠. 84,400원인데 시가총액 2조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KOTC 시장도 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장애 주식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